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1월 18일 김정기의 3분 토크 제55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문재인 부동산으로 폭망한다 입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 특히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은 아파트 도시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마치 성냥갑 같이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 행렬이 끝이 없습니다. 너무나 획일적이고 답답한 풍경에 아연실색하지만 여기가 한국인들의 삶의 터전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곳에서 집 가진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집을 사재기하고 집 없는 사람들도 이에 뒤질세라 혹은 불안한 나머지 무리를 해서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수요가 집중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지난 12년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없애가지고 15만 채 이상이나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불에 기름을 붓는 식으로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자 부동산 시장에서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심지어 이낙연 민주당 대표조차도 그가 제시한 해결책이 코미디 수준입니다. 그는 오피스텔 상가 건물과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가지고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포함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죽 급하면은 이런 응급 처방을 언급을 했겠습니까? 어쨌든 역대 정부에서 내놓은 해결책이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역대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 경기를 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부동산이 경기부양에 제일 효과가 있고 나아가서는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광풍을 일으키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강화를 통한 압박이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 적용이 되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한 압박 등의 고강도 대책을 내놓기는 하지만은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정권 사람들, 정부 관료, 대기업 건설 회사와 투기꾼 등이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사적 이익을 극대화했지만은 절대 다수의 서민들은 오히려 집값 폭등으로 경제적 격차가 더 벌어져 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관련 참여 주체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철저하게 감독해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관료나 정치인이 알면서도 눈 감고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대기업 건설사와 투기꾼이 개발 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반드시 도입을 해야 합니다. 대상은 중앙정부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관광부의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청와대 정책실과 경제수석실 선임 행정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 기재위와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과 수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등입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부동산 정책 위반자들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가지고 시장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후분양제,
분양가 공개제, 분양가 상한제를 무조건 도입을 해야 합니다. 대상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관계 로비를 세게 하는 대기업 건설사들입니다. 후분양제는 완성된 아파트를 실수요자가 구매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죠. 한국의 선분양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반시장적인 공급제도에 해당합니다. 다른 나라에도 선분양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미국의 경우 공급자는 자기 자본 10%와 계약금 10%, 토탈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사업성에 기반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으로 조달을 하지요. 우리나라는 건설자금의 5% 정도만 자기 자본으로 조달을 하고 소비자의 선입주금으로 나머지 95%를 충당을 하는 방식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실업체는 퇴출이 되고 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소비자는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분양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소비자 선호가 국제화되어 가지고 대량 공급에 능한 대기업 건설사의 경쟁 우위는 약화가 되겠죠. 중견기업 또는 강소기업 중심으로 건설산업 구조의 다변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분양가 원가 공개와 관련해 가지고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분양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추진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분양가 원가 공개가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건설회사가 공개한 건축비나 택지비가 과다할 경우에 관할관청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 등 일련의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요,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 원인으로 보아 택지비와 건축비의 업체들의 적정 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분양 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킨 데 이어서 대상 지역을 서울 주요 구 단위와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집값 잡기 대책을 연속적으로 내놨습니다. 현 정부에서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높은 분양 원가가 책정이 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택 청약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대상은 민간을 가장한 투기꾼들입니다. 주택 청약 제도는 1970년대 자원이 부족할 때 민간이 가진 돈으로 주택을 지었죠. 주택 청약 제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주택의 절대 부족 시대에 과열된 청약 열기를 진정을 시키고 금융위기 등으로 침체된 분양시장을 부양을 시키기 위한 경기 조절 수단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분양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청약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부족한 주택을 무주택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청약제도의 도입 취지가 약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이 단순히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기보다는 인생을 한 방에 바꿀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에게 일명 로또 청약 인식이 일반화됐다는 겁니다. 청약 시장에 뛰어드는 수요자가 늘게 되자 청약 가점 70점 이상 고점자도 당첨을
확신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사실상 장롱에 묵혀두었던 청약 통장이 대거 아파트 청약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부동산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위태합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정치인, 관료, 대기업 건설사, 투기꾼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건설 카르텔을 깰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가지고 부동산 정의를 반드시 실현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